Just 10 minutes. 기초 체력을 키우는 시간. 안녕하세요. 쉽게 보험을 메디컬로 말하다. 이진슈 메디 김정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신인 과정으로 10분 이내에 우리 FP님께서 평소 궁금했던 보장성 질병의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 Just 10 minutes가 시작됩니다. 신인분들의 마음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 마음이 제가 너무 소중해서요. 그 마음을 돕고자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FP님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싶으시대요. 자, 그리고요. 특히 내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컨설팅을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내가 모든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요. 신인 FP님께서 성장을 위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저와 FP님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체력, 실력, 회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체력이 키워지면 실력이 되고 거절에도 힘을 낼 수 있는 회복력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분 이내에 진행되므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고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화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FP님. 일단 우리가 보장성 컨설팅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요. 우리 몸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사실 사람의 몸은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세포가 모여서 뭘 만들어요? 기관, 그렇죠. 기관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몸,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기관들이 건강해야 되네요. 자, 그럼 건강한 기관이 유지되려면요,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세포도, 그쵸? 그러면서 세포가 원래는 제대로 커야 되는데, 즉 출생부터 해서 제대로 너는 태어날 때부터 폐세포가 되어라, 너는 간세포가 되어라 이렇게 잘 커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상한 세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연변이. 오케이, 이해되시죠? 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어질 때부터 유전자에 특히 조합이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러면요, 난치성 질병이 되고 선천성 질환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유전자의 돌연변이요, 사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연변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연변이는 모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곧 특별함을 의미하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돌연변이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돌연변이는 DNA가 갑자기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방사선이나 자외선, 화학물질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요.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하는 과정에서도 하루에 수만 번씩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몸에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으니 우리는 매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돌연변이를 마주하는 셈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체내 DNA 수리 기전이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고쳐줍니다. 그러나 이런 수리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계속 쌓이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입니다. 또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염색체의 구조와 수가 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21번 염색체가 3개인 다운 증후군 환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셨죠? 자, 이렇게 되면 다운 증후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돌연변이가 사실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군데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기관들이 다 건강해야 되는데요. 이런 건강한 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우리 뭐라고 해요? 기관계.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분류상 기관계가 병원에서는 11개의 기관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FP님, 소화기에 문제가 됐어요? 내과적인 문제예요? 그럼 어디 가요? 그렇죠. 소화기 내과. 그렇죠.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 소화기 외과. 맞죠? 자, 심장이 문제예요. 그럼 어디 가요? 순환기 내과. 그렇죠. 자, 그런데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장 외과.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서요. 어느 병원에 가야 돼요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몸은요. 사실은 외부에다가 정말 방어할 수 있는 제일 큰 우리 몸의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어디냐면요. 피부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우리 FP님, 이 피부는요, 외부 환경에 비해서 밖이에요, 아니에요? 즉, 겉이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입안의 점막, 아시죠? 입안에 한번 혀로 밀어보세요. 매끌매끌하게 만지는 거, 느껴지는 거 있죠? 그 뭐예요? 그 점막이에요. 그죠? 자, 이 점막은요, FP님, 겉일까요? 속일까요? 속? 겉? 정답은요, 겉, 즉 바깥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입 안에서요, 미생물이 뛰어놀다가 다리를 헛디뎠네요. 어떻게 돼요? 그쵸? 식도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그래서요, 십이지장, 소장, 그러다가 대장, 이렇게 해서 이틀 후면요, 이 미생물이 햇볕을 볼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 FP님, 이 피부도 외부 환경의 겉이고요. 그리고 안에 점막도 뭐라고요? 겉이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와 입안의 점막을 현미경으로 보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외부 환경에 가장 방어벽인 이곳은요, 정말 침략을 많이 당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피부보다는요, 안에 속 점막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특히나 어디에 암이 많이 생겨요? 맞습니다. 소화기계에 암이 많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FP님, 이 피부도 겉이고요. 안에 점막도 겉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내부 기관들은 속에 아예 있는 아이들은요. 문이 있어야지 서로 소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크게 주요 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폐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잖아요. 다음 두 번째, 영양분이 들어온 것들을 골고루 세포에 넣어주는 게 우리 소장이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장, 즉 우리가 마셨던 물, 모든 것들이요 다 걸러져서 배출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문 3가지가 폐, 소장, 신장인데요. 문제는 이 문이 망가지게 되면 들어갈 게 못 들어오고 나갈 게 못 나가겠죠. 그럼 정말로 중병이 되겠죠. 즉 생명을 정말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망가지면 말기 폐질환. 이해되시죠? 신장이 망가졌어요? 말기 신질환. 간이 망가졌어요? 말기 간질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문 정말로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를 빨리 확인하려면 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FP님, 우리 몸에도 좌표가 있습니다. 어떤 좌표가 있냐면요. 기관 중에서는 머리 쪽에 가까운 기관이 있고요. 다리 쪽에 가까운 기관이 있고요. 배 쪽으로 가까이 붙어있는 기관이 있고요. 등 쪽으로 붙어있는 기관이 있죠. 그리고 내 팔의 오른쪽이면 오른쪽이고요. 내 팔의 왼쪽이면 왼쪽에 기관이 붙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근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에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재료가 다 있죠. 그죠? 네. 자, 우리 몸의 기관, 주요 기관들인데요. 자, 우리 잘 그리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그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운데 딱 줄을 긋고요. 그게 뭐냐면요. 횡격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폐는 횡격막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위에 있어요. 간은 횡격막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 아래쪽에 간이 안 좋은가?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신장. 콩팥은요, 횡격막 아래에 있겠죠. 그죠? 아래에 있는데 이게 배 쪽에 있을까요? 등 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등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의심되면 등을 쳐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각각의 증상에 대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위치를 확인해서 의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몸은요,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경고 사인을 보이잖아요. 자, 이것을요,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상 신호를 뭐라고 한다고요? 증상. 이때부터는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요?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징후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의료 데이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FP님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자, 우리 FP님 여기서 질문입니다. 내 심장이 뛰는 거 느끼는 건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답은 비정상입니다. 자, 우리 FP님, 우리가 이제 심장이 멋진 이성을 보고 심장 뛸 때가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심장 뛸 때는 언제밖에 없냐면 남편 몰래 신용카드 긁었으면 혼날까봐 뛸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럴 경우에 말이에요. 크게 심장 뛸 때 이거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걸 의료 용어로는 심계항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심계항진이 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진짜로 부정맥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정맥일 때는요, 심전도 검사해야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일찍 정말 우리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진단을 받아버리면 보험 컨설팅 하기가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에게 병원 가기 전에 보장 컨설팅 진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화법 첫 번째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요? 시작해 볼게요. 자, 고객님, 우리의 몸은 세포가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요. 기관이 모여서 몸을 만듭니다. 결국 건강한 몸이 되려면 건강한 세포부터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객님, 내 몸에서 증상이 발현되면 치료가 늦은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내 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건강을 잃더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이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않을 때든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 의문이 들 때는 바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 우리의 몸의 구조와 분류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FP님?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가 나뉘어 있구나. 그리고 건강한 몸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을 알게 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에피소드 2, 두 번째에서는요. 고객님의 현재 몸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를 학습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ife Plus.